안녕하세요. 하늘의 공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태까지 배운 프리캐드 조작법을 이용해서 간단한 모형을 디자인하고 그 모형을 어떻게 G코드로 변환하는지 캠 경로 설정하는 법까지 배우고 시간이 된다면 CNC로 작업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새 파일을 여신 후 스타트 파트에서 몸통 생성을 눌러줍니다. 스케치 생성에서 XY 평면을 클릭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사각형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사각형을 클릭해 주시고 가로 60mm, 세로 60mm인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 60mm, Y축 60mm인 정사각형이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작업 창에 보시면 닫기를 누르시거나 키보드 ESC 키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제가 방금 스케치해서 만든 사각형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옆에 조형 도구로 깔판, 오목자리, 구멍 등등등의 아이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깔판을 클릭하시면은 그냥 평면에 있던 사각형이 이제 입체 모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길이에 이제 커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있는 사각형의 높이, 그러니까 두께가 되겠죠. 높이면 이렇게 두꺼워지고 낮추면 얇아지는 요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5mm 두께를 가진 몸통을 한번 형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저희가 지금 15mm짜리 두께, 가로 세로는 60mm고 높이는 15mm인 사각형 도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요 안에다가 약간의 홈을 파고 싶어요. 어떻게 홈을 파느냐? 먼저 홈이 이 윗면에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윗면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선택됐다고 이렇게 초록색 표시가 뜨죠. 그러면서 면 도구 해가지고 여기에 뭐 못깎기 못따기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여기서 스케치 생성을 한번 더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요 평면 우리가 선택한 이 면에다가 저희가 또 스케치를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고, 이 사각형은 50mm에 50mm짜리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50mm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 밖에 있는 도형과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을 5mm씩 띄워주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위쪽에 외부 도형을 생성합니다 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신 뒤에 자, 외부 도형의 모서리를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네, 그럼 외부 도형의 선과 점이 이렇게 형성이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치수 입력으로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의 길이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5mm로 입력해 주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5mm로 입력을 해주면 50mm고 이 안에 중심에 위치하게 된 사각형이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 닫기를 누르시면은 완성이 되는데, 제가 아까 이 사각형에서 움푹 파인 사각형 홈을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깔판을 눌러서 입체 모양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오목자리를 눌러서 안쪽으로 이렇게 파내 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길이는 얼만큼 파낼 것이냐, 파내는 두께를 정할 수 있는 치수인데 한 7mm 정도의 홈을 줘보겠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두께는 15mm고 안쪽에 7mm의 홈이 파진 그런 도형이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서 그냥 뭐 작업을 진행해도 되는데 저는 여기 모서리가 뾰족한 부분을 살짝 둥글게 못깎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모서리를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모서리를 클릭하면 모서리 도구가 있는데, 자, 모서리마다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냥 클릭하게 되면은 초록색 선이 이쪽에 생기고 이쪽에 생기고 따로따로 생기잖아요. 전체적인 모서리를 선택해 주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각각 모서리를 이렇게 중복 클릭을 해 줍니다. 시점을 변경하면서 저 안쪽도 한번 클릭을 해 볼까요? 시점을 자유자재로 변경해 주면서 모서리를 다 클릭하셨다면, 자, 여기서 못깎기를 눌러줄게요. 그럼 모서리가 이렇게 깎였죠. 이 모서리의 R값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반지름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5mm 정도의 반지름을 가진 모서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제가 만들고자 하는 모형이 완성이 됐네요. 이렇게 모형이 완성이 됐다면 G코드를 형성해서 저희가 CNC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워크벤치에서 캠을 선택해 주시면 자, 여기 패널도 이렇게 바뀌고 이쪽에 잡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 이 몸통이 저희가 방금 만든 요 도형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몸통을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X, Y, Z가 표시된 아이콘이 하나 뜨면서 테두리가 하나 형성이 됐죠. 그리고 작업 패널에 이렇게 뭐 일반, 출력, 셋업, 도구, 워크 플랜 등등 칸이 생성이 됐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면 일반은 딱히 건드릴 게 없어요. 여기 모델에 방금 저희가 만든 몸통이 들어가 있다 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자, 다음 출력에 보시면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프로세서가 아마 다른 걸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 저희는 GRBL로 작업을 해줄 거기 때문에 항상 꼭 이 프로세서가 GRBL로 선택이 됐는지 요거를 중요하게 봐주셔야 돼요. 다음에 셋업이 있습니다. 셋업에 보시면 extend x, y, z 1mm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서 여분을 얼만큼 주겠냐 라는 뜻입니다. x축 플러스 마이너스로 1mm, y축 플러스 마이너스로 1mm, z축 플러스 마이너스로 1mm씩 줬다는 뜻인데, 정면 뷰를 한번 볼게요. 그럼 약 1mm씩 이렇게 떨어져 있죠. 제가 만든 도구에서 1mm씩 떨어져 있습니다. 프론트 뷰, 앞면 뷰를 보셔도 아래로 1mm 이렇게 떠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분을 안 주고 싶어 하시면은 숫자를 제로로 가시면 됩니다. X축, Y축도 나는 여분을 안 주고 싶어. 제로. Y축도 제로. 이러면은 이제 여분이 없이 그냥 이 사각형이 제가 만든 도형에 딱 맞게끔 되겠죠. Z축 위로 3mm 정도만 더 주겠습니다. X축, Y축은 여분으로 안 주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화살표가 있고 노란색 원점인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 자, 이게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엔드밀을 어디다 위치할지 그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 모서리 끝에다가 위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를 클릭해 주시면 모서리에 초록색 불빛이 들어오고 아까는 활성화되지 않은 칸이 이렇게 두 가지가 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Set Origin이라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원점이 이렇게 올라가요. 기계마다 약간 설정하는 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 기계에서는 이 원점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CNC 머신에 달려있는 드릴의 끝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바로 셋업 원점까지 잡아주고 여분을 줄지 안 줄지를 이제 결정하는 창이고요. 그 옆에 도구를 보시면 내가 어떤 툴을 써서 작업을 할지 그 툴을 여기에 입력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적혀 있는 건데 다른 툴을 추가한다 하시면은 추가하기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여기 프리캐드에 설정이 되어 있는 툴들이 있거든요. 5mm 엔드밀, 볼 엔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5mm 엔드밀을 사용한다 그러면 5mm 엔드밀 선택이 이렇게 들어가고 필요 없는 거는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H와 V 스핀들 이렇게 하고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 H는 XY축 작업 이동 속도, V는 이제 Z축 작업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편집을 하셔도 되지만 이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을 누르시면 요 위에 두 가지 속도는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CNC 가공 속도 해가지고 하드 우드냐 소프트 우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XY축 속도와 Z축 속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보통 인터넷에 나와 있는 속도는 밀리미터 퍼 미닛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뭐 1000mm 퍼 미닛이다, 여기가 만약에 1000이에요 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다면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저희는 밀리미터 퍼 세컨드고요.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굉장히 높은 숫자로 나타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밀리미터 퍼 미닛일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에서 본 그대로 뭐 1000mm 퍼 미닛인데 제가 실수로 1000mm 퍼 세컨드로 입력을 하고 작업을 했다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X축, Y축 이동할 때 굉장히 부하가 걸리고 제대로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밀리미터 퍼 미닛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60으로 나눠주신 그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1000mm per min이셨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약 한 15, 16 정도 주시면 되고 300mm per min이셨다 하시면 5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6, 5. XY축 가공 이동 속도, 그리고 Z축 가공 이동 속도. 그 다음에 이 워크 플랜과 그 옆에 거는 뭐 딱히 만지실 것이 없으니까 요 정도만 설정해 주셨다면은 확인을 누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캠 설정, 작업 경로 설정을 해볼 건데요. 작업 경로 설정부터 또 설명드릴 게 꽤 많다 보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작업 경로 설정하는 법과 그리고 실제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까지 같이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도형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그걸 CNC로 가공하고 그리고 어떤 모양이 완성되는지 어떤 또 소품이나 기타 등등이 완성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